세계 최대 기업 아마존의 리더 제프 베조스가 말합니다.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리더 제프 베조스에게서 듣는 금쪽 같은 인생 조언으로 우리의 삶도 원래보다 한 스푼 정도만큼이라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제프 베조스가 말합니다. 요즘 직업이란 건 다양하죠. 직업이 있을 수도, 경력을 쌓을 수도, 아니면 본인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이란 게 바로 선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열정이 있다는 건데 사실 열정들이 우리를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열정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열정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적을 제시해줘요. 직업이나 경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바로 본인의 소명을 가지는 것이죠. 열정을 찾게 된다면 일이란 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자신의 열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요. 가끔 우리는 지적인 이성이 그 열정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해요. 아마존의 리더로서 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대담하게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 신성한 불만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담한 도전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격려해야 해요. 대담한 도전을 한다면 그것들은 실험이 될 것이고 그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실험은 그 본질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몇 가지 큰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아마존의 제3자 판매 사업 같은 대담한 도전들이 바로 성공한 예시예요. 그리고 그런 도전들은 많은 실험을 가능하게 해줘요. 저는 아마존에서 수십억 달러의 실패를 겪었어요.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실패를요. 그런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실험하지 않는 회사,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는 결국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마지막 순간에 결국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회사를 거는 베팅을 믿지 않아요. 그런 건 절박할 때나 하는 것이죠. 다만 항상 도전하는 회사들, 큰 베팅을 하지만 회사를 걸지 않는 베팅을 하는 회사들에게 저는 높은 점수를 준답니다. 자, 당신은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끔찍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어요. 맙소사 나는 정말 불행해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 마치 거대한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일에 대해 열정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도전들로 인해 미래에서 일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도전이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경험을 쌓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경험과 스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미래에서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면 이 지식은 미래의 직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고 유연해야 해요. 한 방을 맞고도 버텨낼 수 있어야 하고 빠르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이에요. 항상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만약 미래에서 멀어지려 한다면 미래는 항상 당신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미래에서 멀어지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니까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잠재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다른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재능은 우리가 특정 활동을 쉽게 하게 하거나 그 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더라도 그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노력과 선택의 부분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재능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재능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재능이 있다면 초기에는 문제를 푸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운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고 이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힘든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노력과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명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둬야 해요. 첫째, 도메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메인, 즉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정말로 깊게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에 갇혀버리면 새로운 관점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명가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즉,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자신의 분야의 깊은 전문가가 되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즉, 나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일에는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름길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지루하거나 느리게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과정은 훨씬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성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꽤 어렵죠. 중간에는 수많은 단계들이 있고 이 단계들은 차근차근 이어나가는데 굉장한 끈기가 필요하답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완고함과 유연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떤 특성이 필요한지를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죠. 때로는 목표를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변화를 빠르게 적응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거든요. 당신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고집을 부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방법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당신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재능이니까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노력하며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해요. 그러면 결국 성공은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비전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연성이 중요하죠. 잘못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일, 그게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시키는 일은 정말로 힘든 작업이에요. 그저 유행을 따라 세상이 뜨거워하는 걸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았죠. 인터넷이 대유행했던 1999년에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열정적이었던 일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1849년에 금강 열풍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쫓아가는 선택은 거의 성공하지 않아요. 만약 성공을 했다 해도 결국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자신에게 명확해져야 해요. 그 방법 중 하나는 80세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일을 최소화하라는 거죠. 이 방법은 직업 선택이나 가족 결정에도 통하는 방법이에요. 나에게는 14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80세가 된 제프 베조스,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세가 되어 그 모든 걸 놓쳤구나. 내가 원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갖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꼭 세워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제가 그랬던 방법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족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잘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찾아보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프 베조스의 짧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어쩌다 이걸 듣게 되신 분들에게도 저만큼이나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일게요. 끝내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영상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 영상을 클릭해서 저와 함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빠이.